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탐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는 되는데 뭔가 시원하게 상승이 나온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 소멸 성격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란 게 이번에 0.75%가 되고, 다음에 0.5%가 되고, 그 다음에 0.25%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랬을 때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행이 우리 사정을 감안해서 미국 달러 못 간다. 우리는 0.25%만 올릴 것이다. 그리고 끝.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나올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이 좋더라도 반등폭은 제한적입니다. 그냥 올라갈만 하면 외국인한테 얻어맞아서 계속 옆으로 기는 이런 흐름이 될 거고, 그러면 몰라, 그냥 미국 따라가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 여건을 봤을 때 적정 금리가 제로 금리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2.75%에다가 3.54, 4.25까지 그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서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상금리입니다. 일종의 프리미엄인데, 이 가상금리가 보통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뭐 2% 정도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2% 정도 이렇게 가다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4%에 뭐 한 가상금리가 1% 정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상금리가 줄어들어서 이거를 완충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지금 경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겁니다. 한 3% 정도 이렇게 가상금리가 붙어가지고 7%라는 무지막지한 기준금리를 기록하게 될 것인데, 아마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한국은행이 미친 척하고 미국 달러 금리를 올린다. 외국인 매도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환율도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망가지고 특히 부동산 쪽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수가 빠지진 않지만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잘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외국인 매매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들이 그나마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점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한 11월 정도가 돼야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요게 전환점이 되려고 했는데 미국 금리가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 하회하고 생산자 물가가 내리고 이렇게 했다면 미국 연준도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정점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를 줘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요원한 상태고, 아무래도 내년 초가 돼야 이제 금리가 정점이다라는 인식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나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수정이 되는데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더해진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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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음만이라도 충분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진정성 하나만 갖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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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시장이 이제 나쁘다 보니까
봐야 될 종목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언급 하나 마나 뭐 이런 정도가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한 번씩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지수가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의 이 향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잘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못 버티면 나머지 종목들이 그나마 나을 것이고, 얘네들이 잘 버티면 참 재미없는 상황이 될 건데, 다행히 이제 현재까지는 전망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못 버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맨날 지수 언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언급을 하는데, 실제 매매는 왜 그런 종목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제가 개입을 하나 하지 않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개입해서 맞춘다라는 거면, 맞추면 사실 지수 흐름 자체를 맞춘다라는 건데, 지수 흐름을 제가 3개 중에 2번만 맞춰도 저는 이미 아무 활동도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 베팅해서 두 번 오르고 한 번 손절하고, 이게 1년 동안 가면 투자금이 최소 10배 이상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도 기준을 잡기 위한 거지,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기 곤란한데,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도. 그래서 진짜 그러한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좀 신속하게 해서 오늘 1분에 한 종목씩 해서 딱 20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렸고, 그 사이에 기업들의 자산은 늘어났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한 5만 원 이하로 가면 매력이 있을 것 같다. 그 실적 전망이 굉장히 나쁩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심한데, 이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심하면 요 구조를 밟게 됩니다. 재고를 보유를 하면, 바이어들이 재고를 보유하면 재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고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 요 재고라는 가수요도 감소를 한다. 양쪽으로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파는데, 팔아도 또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더 싸니까 더 기다릴 거고, 재고는 더 줄어들 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전환점이 생길 때까지, 뭐 반도체 공장에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경기 회복에 어떤 조짐이 보인다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계속 약세일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반도체 가격을 따라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요게 5만 원 이하고, 5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결국 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삼성전자가 기대 수익률을 충족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요때 대규모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개인 투자자들을 담아놓는 그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이 그대로 나오는데, 5만 원 정도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매물도 두텁고, 그리고 하락 추세가 거의 2년 이어졌기 때문에 2년 동안 내리면 뭐 그 다음에 설마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럼 현 시점에서 한 10% 정도 추가 하락 요인이 있다. 삼성전자가 하락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멀쩡하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은 나머지 종목들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은데, 때는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그리고 자문형 랩 쪽에서 수익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제 끝장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거의 120조 원 정도입니다.
오, LG 화학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LG 화학의 주가에 도대체 몇 배나 되어 있는지 어이가 없는 지경인데.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뭐 괜찮아질 거냐라고 본다면, 이거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매출이 22조, 내년 매출이 30조, 그리고 2024년에 40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예측을 한 거라서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적은 마진율을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 많이 해야 한 1조 2천억, 내년에 한 2조, 그리고 내후년에 3조, 이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부품업체들도 못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조 영업이익을 내면 후하게 쳐주면 시가총액 30조가 적정입니다. 근데 120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 간극을 만회를 할 것이냐. 지금 그나마 뭐 자산 가치로 해가지고 뭐 한 20조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데, 시간 지나도 30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주가는 왜 이럴까? 또 시장이 뭐 반쯤 미쳐 있으니까 항상 수치대로 나오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그게 시장의 묘미인 거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매물이 이제 두톤 자리로 올라섰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실적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하락을 기다리는 쪽이 이기냐 상승을 기다리는 쪽이 이기냐, 그러면 당연히 상승을 기다리는 쪽보다는 하락을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겁니다. 당장 기세가 있으니까 선물 매도를 치기에 조금 곤란한 상황이지만 이 변동성 범위 상단에만 도달해도 한번 때려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그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이 계속 보급이 확대될수록 불이 날 가능성이 크다. 화재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 제품에 대한 불량이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제 분리막이든 뭐든 노후화가 될 거고, 이 노후화가 된 배터리에서 불이 난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ESS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매일 충전했다가 매일 방전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제 기준으로 제가 조금 많이 타는 편인데, 전기차 기준으로 완전한 충방전을 한다라는 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한 번? 그러면 ESS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2, 3년 만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 빈도면 뭐 길게 가면 10년, 많이 타는 분들, 그리고 그 급속 충전을 하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좀 당겨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급이 확대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련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뭐 당장은 단기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기세가 좋으니까. 근데 이 기세 한번 내고 나서는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예 10% 정도 내린다고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세가 끝나면 이제 꺾인다고 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가면 삼성전자보다 상태가 더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낸드 비중이 낮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 업체가 낸드에 들어오면서 원래 낸드 자체가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업체만 살아남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그 과거 도시바, 지금 키옥시아가 있고, 그리고 YMTC까지 들어왔으니까 5파전입니다. 여기에 이제 키옥시아 기술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이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쟁이 훨씬 심합니다. 결국 낸드에서는 수익을 못 낼 겁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의 낸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삼성전자보다 나은데, 반도체 전체가 지금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타격이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굳이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SK 하이닉스도 한 8만 원 정도 가면 그나마 좀 이제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고, 큰 추세도 꺾인 상태니까
8만 원까지 가야 조금 이제 안정을 찾지 않을까. 뭐 요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구조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국민연금이 사고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이런 구조인데 전망은 좋습니다. 지금 의약품 위탁 생산을 거의 독식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 고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고성장을 주도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설명하는 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못지않게 괴리가 큽니다. 다만 의약품 전체가 그런 고평가를 받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체가 그렇게 받는다고 보기에는 비교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최대 주주가 74.37%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5.6%, 외국인이 10.51%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유통 주식이 뭐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안 되는 주식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한다? 예, 사실 힘들지 않을까. 이 밸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해야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LG화학. LG화학이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교차 매매 수요로 유동성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주력 사업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본업만 갖고 LG화학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유가 동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조금 기대할 부분이 없는데 근데 현재 120조 원이니까 여기에 84%라고 하면 요 지분 가치가 보통 40% 정도 할인을 줍니다. 40% 할인을 주더라도 72 곱하기 84 대략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분 가치가 지금 온전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LG화학은 순식간에 저평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자체가 뭐 뻥튀기다. 적정 주가 30조고 30조에 40%면 40% 할인을 받으면 18조, 18조 곱하기 84를 했을 때 뭐 대략 한 15조 원에서 20조 사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15조에서 20조 정도가 LG화학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분리되기 전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 그 자산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 하락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데 유가는 계속 압력을 줘서 조금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유가가 다소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셰일가스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셰일가스 기반의 화학업체들한테 밀릴 것이다라는 전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유가보다 더 단가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LG화학이 뭐 나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반영이 됐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상승해서 주가가 오름직한데 삼성전자 주가 오를 때도 삼성생명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단기 상승이나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조정 받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인데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가 전망도 좋고 상태가 낮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 시장이 왜 나쁜 시장이냐라고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 금융 지주사들 표를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그때도 제주은행 같은 경우만 저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개떡 같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니까 제주은행이 올라가겠네? 해서 제주은행을 보면
예. 실제로 단기간에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그 구조가 이럴 겁니다. 개떡 같은 종목들은 주가 안 올리면 투자자들한테 아무 관심도 못 받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요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그렇지만 전망이 좋고 앞으로 괜찮은 종목들은 끝끝내 예, 수급 매기가 안 붙어서 주가가 안 오르고 개떡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가치가 무슨 소용이냐 우량주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가치에 귀결되는 시점이 나오니까 예, 그거를 믿고 인내를 갖고 그냥 투자를 쌀 때 사서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예, 현대차는 그래도 판매도 좋고 예, 지금 흐름 자체도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추세가 돌아가고 있고 예,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 현대차는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받고 시장이 나쁘더라도 그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국인 비중도 현대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현대차 외인 보유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28%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영향을 조금 덜 받지 않을까, 외국인 매매 영향을.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배경에는 이제 자사주를 그동안 꾸준히 샀던 거 자사주를 거의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나중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할 때 이 자사주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사주를 소각하게 될 텐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길게 보면 이제 좋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그나마 전망이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네, 삼성 SDI는 지금 배터리 주 중에서 그나마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수익성 위주로 사태를 굴려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다소 처지긴 한데 이익 증가도 양호하고 그나마 이제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긴 한데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성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수익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저는 싼 것만 사기 때문에 손이 안 가지만 그나마 얘가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전기차용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배터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서 입지가 좋아지고 있고 예, 그런 걸 바탕으로 요 그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먼저 보급하는 것보다 안전한 배터리를 점유율을 예, 늘려나가는 이런 구조.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 삼성 SDI가 뭐 시장을 먹지는 못하겠지만 나름 입지를 구축하고 꾸준히 장기간 전기차가 대세가 되어서 내연 기관차를 대체하는 그런 긴 기간 동안 예, 그 과실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은 너무 달리는 거고. 네, 그래서 삼성 SDI는 뭐 투자 매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리고 그 쌍봉 찍고 꺾였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면 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이런 추세를 좀 극복을 한 상태니까 나름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큰 틀에서 이제 코로나로 수혜를 받은 종목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네이버가 그렇게 신저가를 기록합니다. 뭐 예견됐던 수준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전에 보면 네이버 주가가 15만 원 정도 움직였습니다. 지수가 오른 걸 감안해도 한 20만 원 정도 움직이는 게 맞고 네이버의 실적, 매출 이제 어느 정도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계속 사태가 확장되는 구조였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바일 기기의 사용 빈도,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면 기업 가치는 좋아졌지만 주가는 또 원래 있는 자리를 구경하게 되더라. 그래서 한 10, 한 10, 한 7만 원, 8만 원 정도까지 밀려야 매력이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저가 매수 접근이 필요한데 그 수준이 삼성전자보다도 낙폭이 더 커야 되는. 그래서 한 17, 8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두시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네, 기아는 과거부터 이제 현대차하고 같이 이렇게 그 부품을 공유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을 해왔고, 그 흐름 자체는 에너지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매우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내수 시장에서 제쳤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외에서도 기아차에 대한 평가가 현대차보다 좋은 경우도 생기는데,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는 양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고, 대체로 이제 기아차가 조금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양아치스러운 디자인이고 현대차는 조금 투박한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한테는 기아차가 조금 더 먹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현대차의 점유율을 갖고 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전망이 낮다. 그리고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달리면 고점 돌파해서 상강 MNT처럼 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수가 나빠도 오히려 예, 전망이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카카오. 시간이 1분씩 안 돼서 15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카카오도 신저가 기록하는 거 뭐 시간 문제고,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도 제자리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제자리가 아무래도 네이버보다 훨씬 밑에 있고, 그러면 아니 카카오가 이 강력한 예, 소비자들의 접점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니까 성장성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근데 뭐 이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카카오도 나름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될 만한 덩치인데, 자, 삼성 택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택시를 점유를 합니다. 롯데가 롯데 기프티콘이라는 걸 만들어서 점령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정서로는 무슨 대기업이 택시까지 하냐? 롯데가 다 먹으려면 난리가 났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건데, 카카오가 택시를 하고 카카오뱅크를 하고 뭐 카카오페이를 하고 이러는 건 다 놔둡니다. 예, 그게 약간의 어떤 정권의 영향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도 똑같이 대기업으로 취업을 할까, 아니, 대기업으로 취급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매출이 안 나오는 카카오는 과연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보면 그냥 3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아무래도 그런 다른 대체제한테 언제 먹힐지 모르니까 국내의 어떤 메신저라든지 포털이라든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라고 뭐 계속 카카오를 쓴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예, 그런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사실 프리미엄이 아니라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신기루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좀 과하게 본 거긴 한데, 예, 당분간 나쁘다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은 최근에 단기 반등하고 죽었는데 사실 얘는 이제 올라갈 만한 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매출 이익이 정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 경쟁이 계속 치열해질 거고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이미 시세가 나서 개인 투자자들 매물이 그득해서 과거처럼 주가를 올릴 수도 없고, 예, 그럼 적정 주가가 바이오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지금보다 한 반토막 정도 나야 된다. 그럼 적정한 게 한 6만 원 정도 보는 게 8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보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만 거품이 빠져서 내려가도 다른 종목들이 이제 지수 내려가는 것보다 선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 참 좋을 텐데 꼭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유동성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쪼끔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건설 부문에서 좀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던 상태에서 건설 쪽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주춤하니까 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삼성물산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는데 그게 뭐 실현이 되려면 이제 많은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저기 지배구조 개편도 완성이 돼야 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온전하게 지배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뭐 두 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걸 뭐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건설 쪽 영향을 조금 받는데 건설 경기가 좋아지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전망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금융지주사 중에 대장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배당 매력도 있고 또 금융주는 금리 인상을 해서 예대 마진이 커지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뭐 딱히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시가총액 15개, 포스코까지 15개를 볼 건데 환율이나 그 전망이나 저평가 정도나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현대차, 기아차, KB금융은 양호한 상태다. 그러면 주가가 이 종목들이 이제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 항상 우리 시장은 이런 종목들 괜찮네 하는 종목들은 안 올라가고 개특 같은 종목들만 올라가는. 예.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만 갖고 시장을 이렇게 접근하면 오랜 기간 인내를 해야 되고 '왜 시장이 이 모양일까.'라는 원망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나마 나은 길이더라. 적어도 계좌는 지켜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이게 복구가 다소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 관련된 손실이 한 2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가 매년 원가 절감하는 게 2조 원 정도의 규모고 그렇게 이제 누적되다가 한번 호경기가 오면 실적이 터지게 되는데 지금 시총이 20조가 안 되는데 올해 작년 영업이익 9조 2천억. 올해도 뭐 손실 감안해도 한 6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종목이 왜 자꾸 이렇게 부진한지 뭐 당연히 이제 주인이 없는 종목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엎으면 이제 워낙 약세가 지속되는 부분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포스코는 이때 넘치는 현금으로 자사주를 계속 사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 나간다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예, 사는 거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내리기는 힘들 거고 또 실적도 나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하고 비교하면 좋을 거지만 워낙 약세에 의해서 예, 실적에 추가 감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 포스코홀딩스 전망도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종목 3개, 15개 중에서 나쁜 종목이 12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다는 거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고 특히 소형주들은 외국인 매매에서 자유로우니까 더 그럴 것이다. 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그런 결론에 예,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